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토레스는 쌍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모델이죠. 라인업에서는 렉스턴과 코란도 사이에 위치하고요. 트림은 T5와 T7이 있습니다. 지난 시승에서 시승했던 차는 T7의 거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SK 타고페이로 출고한 렌터카입니다. 트림은 T7에 사륜만 들어간 사양이고요. 그러니까 알로이는 18인치 휠에 그 외에 옵션은 없는 사양이죠. 가격은 3,220만원이고요. 토레스의 외장 디자인은 출시 2달이 지난 지금 다시 봐도 꽤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토레스의 전체 상품성에서 이 외장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토레스는 외장에서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고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도 풍깁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적용이 됐고요. 약간 밑으로 내려보는 것 같은 저 눈매는 뭔가 아이오닉 5와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토레스의 외장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좀 각이 진 디자인에서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가 높아서 실제보다 차가 좀 더 커 보이고요. 구형 소렌토와 같이 놓고 보면은 덩치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반대로 신형 투싼과 같이 놓고 보면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외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앞쪽에 토레스 차명이 붙는 건데 보통 차명의 레터링은 트렁크 쪽에 붙지 이렇게 토레스처럼 앞쪽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죠. 토레스는 국내 기준으로 준중형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티, 투스탄, QM6 등과 경쟁을 하는데 이 차들과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전장과 전폭, 전고가 가장 큽니다. 특히 전고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좀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편이죠. 반면에 휠 베이스는 이 차들과 비교해서 가장 짧고요. 그래서 전장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좀 짧은 차죠. 참고로 토레스의 휠 베이스는 코란도와 거의 같습니다. 토레스의 외장 디자인은 정통 SUV 또는 오프로드 같은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테일게이트도 예전의 SUV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의 SUV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많이 달고 다녔잖아요. 테일게이트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그런 디자인을 연상케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레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레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 전체에 걸쳐서 쌍용 로고가 없습니다. 외장에. 발표회에서 들은 얘기로는 쌍용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RH7, 사이즈는 235에 55와 18입니다. 토레스의 알로이 사이즈는 17과 18, 20인치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입니다. 그리고 토레스도 차문을 열면 바닥을 비추는 스팟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기도 좀 있는 편이지만 그 디자인이 꽤 예쁩니다. 참고로 이 스팟 램프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토레스는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서 멀어지면은 차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계기판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에서 멀어지니까 차문이 자동으로 잠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키를 가진 사람이 다시 다가가면은 그 도어락이 해제가 보통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도어락은 해제가 안 되고요. 그냥 사이드 미러만 펴지고 이렇게 문은 계속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무 버튼 누르고 문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 토레스의 실내는 외장처럼 좀 각진 디자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쪽이라든가 도어 트림, 이런 샌드 플로어까지 전체적으로 직선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에 쓰인 이런 장식들이 이제 만졌을 때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적어도 좀 싼 티가 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전고가 높고 예를 들어서 시트 포지션 또는 이 대시보드도 위치가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저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와이퍼라든가 보니 끝쪽에 장식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에 비하면 대시보드의 그 넓이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 상단은 우레탄인데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쳤을 때 딱딱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또 딱딱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의 급이라든가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장재는 그냥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12.3인치 모니터는 T5부터 기본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쌍용과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디자인이 좀 쓰였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요 메뉴들이 이제 아이콘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참고로 토레스의 실내는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홈 버튼,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인포콘 등이 있는데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료라서 제가 사용을 안 하고요. 이렇게 홈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그 메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를 누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참고로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이제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 화면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집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도 있는데 여기 전자 매뉴얼이 따로 있고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에어컨 건조 같은 경우는 애프터블로우인데 당연히 애프터블로우는 체크를 해야죠. 공장에서 처음 출고할 때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당연히 해야 하고
자동 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습기 제거도 여기서 다 체크를 하면 되고요. 터널 진입 제어도 이것도 공장 출고할 때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 진입 전에 자동으로 내기 순환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실내 조명은 무드 조명인데 이 기본 색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고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편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딱 한 줄씩만 들어갔어요. 근데 색상이 대체로 예쁜 편이고 이 무드 조명은 이렇게 기본 색상이 있고요. 사용자 색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좀 더 많은 색상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사용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온오프, 주간 오프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는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ADS 관련 메뉴는 모니터가 아니라 계기판에서 조절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기본 2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내비게이션이고 이쪽이 나침판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현대기아 제네시스에 많이 쓰이는 그런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죠. 참고로 여기에 그 전체 화면 그 버튼은 없어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지금 딱 요만큼만 출력이 되죠.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자차 마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는 차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토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찰차도 있고요. 뭐 색상도 좀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PS 속도가 있고 차량 속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토레스의 내비게이션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카메라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카메라 통과 속도가 이 차량 속도 옆에 한 5초 정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후방 카메라가 이제 공장 출고 상태에서는 후진할 때 이 화면이 좀 이렇게 밀려요. 보통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도 이렇게 화면이 밀리는 거는 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지금 무상 ABS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 화면에는 앞뒤 센서가 있고요. 이 앞에 센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토레스의 실내는 인피니티나 랜드로버, 아우디처럼 듀얼 모니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있고요. 이 하단 쪽에 추가로 모니터 또는 액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장치와 관련된 주로 이 메뉴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아이콘들로 다 터치를 하는데 디자인들이 다 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딱 한눈에 봐도 사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는 이 위치가 좀 낮은 편이어서 운전할 때 이제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시선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갑니다. 요 상단에는 오토홀드와 ISG 온오프, AW 락 버튼이 있고요. 운전대 열선도 있고, 참고로 이 차는 T7의 노 옵션인데,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있고 운전대 열선도 있습니다. 기어력 앞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공간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 바닥에는 약간 좀 부드러운 우레탄이 깔려 있고요. USB 단자는 이 앞쪽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딱 핸드폰 하나 이렇게 세워서 꽂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기어레버도 전형적인 쌍용의 디자인인데 기존의 쌍용차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됐습니다. 기존의 쌍용차들 보면은 이 왼쪽에 수동 조작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없고요. 상단에도 좀 부분적이지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쪽에 수납 공간이 많은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사실 이쪽까지도 그러니까 총 3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의외로 병이라든가 컵 같은 거를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컵을 3개를 꽂고 이쪽 부분에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수납 공간 용량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토레스의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투박하죠. 그리고 이 방식이 요즘 차가 아니라 한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이 물리 키가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요즘 이렇게 꽂는 방식이 거의 되었는데 이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머니 안에서 이게 눌려갖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좀 여름에는 이게 바지가 얇잖아요. 그래서 좀 뚫릴 가능성도 있어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좀 넓기도 한데 그 깊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i9의 공기주입기 이게 세우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12V 단자가 있고요. 운전대는 위아래로 납작한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상하 디커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대보다는 이게 디자인이 약간 좀 독특하죠. 약간 좀 푸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님에 적용된 가죽은 이렇게 만졌을 때 그 촉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는 또 소재가 약간 좀 다르고요.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포크 버튼은 이쪽이 트릭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이쪽이 오디오와 음성 인식 등이 버튼이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 버튼은 또 이쪽에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의 비율도 다른 차와 좀 다르죠. 요즘에 보통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좌우로 와이드한 계기판이 좀 드문데 이 차는 좀 유달리 좌우로 좀 길쭉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 변속기는 D에서 단수가 표시가 안 되는데 토레스는 D에서도 단수가 계속 표시가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이 주행하는 거리와 평균 연비, 실시간 연비 이 탭이고요. 이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주행거리 A와 주행거리 B, 출발 후, 오토스탑, 인포콘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여기서는 이제 평균 연비가 킬로미터당 리터로 표시가 되는데 트립 A나 B로 넘어가면은 평균 속도와 주행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발 후 탭에서는 그 연료 소모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설정이 나오는데 주행 보조에서는 전방 안전 보조가 있고요. 여기서 AB라든가 경고 민감도, 차로 유지 설정 이거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의 기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와이퍼 모드나 라이트 모드, 어프로치 웰컴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하게 장기 주차 모드가 있습니다. 사운드의 경우는 웰컴 굿바이 사운드만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쌍용차를 보면은 이 방향지 등 소리 변경이라든가 볼륨 조절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차는 없어요. 토레스 실내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비상 망치인데 흔히 말하기를 비상 탈출 망치라고 하죠. 이게 보기와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하나 갖고 있으면 보험용으로 든든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유리를 깨는 망치의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안전벨트를 끊을 수 있는 또 커터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리고 또 램프 기능도 있어요. 이 램프 기능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가 아니라 총 4가지 모드인데, 일단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USB 단자, 그러니까 충전식이죠. 그리고 이 밑에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4개 파란색이 전멸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더 밝게 켜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전멸이 되고요. 이렇게 전멸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좋은 기능이죠. 심지어는 이 망치가 이 상단 부분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랜턴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상 망치는 알리에서 34,000원인가에 거의 똑같은 걸 팔고 있어요. 단지 이 토레스 로고가 없다 뿐이죠.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천연 가죽 시트는 아니고요, 인조 가죽인데, 그래서 그런지 시승에 탔던 20인치 그 사양 프로션보다는 이 시트의 쿠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착자감이 조금씩 못합니다. 시트 가죽이 좀 단단한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그때 탔던 차보다 이 시트의 쿠션이 좀 더 단단해서 쿠션만 보면은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시트의 이 앞부분은 조절은 안 되고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면은 이 허벅지 쪽이 좀 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형 모드 언더치고요. 이 토레스는 시트 메모리 기능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의 크기도 용량이 꽤 좋은 편입니다. 토레스의 2열 공간은 휠베이스 대비해서 레그룸이 괜찮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 사이에 주먹이 2개하고도 약간 남아요. 그래서 투싼 스포티지와 비교하면은 그 차들보다는 레그룸이 조금 더 작습니다. 반면에 이 헤드룸이 높아서,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도, 그러니까 거의 2개가 들어가죠. 헤드룸이 주먹 2개가 들어간 차가 좀 드뭅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보다 오히려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반면에 또 등받이는 좀 탄탄하고, 그리고 이 허리가 닿는 부분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조절폭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눕히면은 이 정도로 눕혀집니다. 그리고 토레스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꽤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열 시트를 가장 맞춰도 이 아래쪽에 신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의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 이 경계선이 이게 약간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그 실제 공간이 더 넓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륜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 작은 2개가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있고, 그리고 상하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암레스트에 있고요. 외장 디자인처럼 이 컵홀더도 뭔가 네모반듯합니다. 2열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2단계가 있고요. 2열 치고는 이 도어 포켓의 용량도 큰 편이죠. 토레스 트렁크는 기본이 전동은 아니고요. 하이디럭스를 선택을 해야지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수동이고요. 참고로 이 트렁크는 약간 좀 무게가 있는 편이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703L, 2열 시트를 저으면 1662L로 늘어납니다.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하면 트렁크 용량이 큰 편이죠.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도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이 부분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에는 이게 꼭 2열 시트 접는 레버 같잖아요. 레버가 아니고요. 그냥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그 레버가 없어요. 카이엔도 이게 없으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이 트렁크 공간을 가장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차가 좀 전고 또는 실내고가 높아서 그런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2열 시트 접었을 때 그 상하에 여유가 더 있습니다. 예, 공회전대 정수성은 4기통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이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 사이즈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꽤 있잖아요. 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대략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조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공조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트로 전달되는 이 진동이 좀 파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키면은 이제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차 역시도 나 에어컨 1단만 틀면은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에어컨 키자마자 진동이 바로 생겨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주어야 됩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요. 같은 토레스지만 시승할 때 탔던 20인치 풀옵션 사양과 비교하면은 그 주행 느낌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가장 좀 두드러진 게 하체 또는 시트의 그 쿠션의 좀 단단함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탔던 차보다 시트의 쿠션 또는 그 하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20인치 그러니까 좀 단단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승차감을 위해서 좀 약간 좀 부드러움이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한결 더 단단해서, 제가 근데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필 사이즈에 따라서 뭐 세팅을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데 뭔가 느낌 자체는 그 20인치 풀옵션 사양보다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열에서 운전할 때는 이 하체는 뭔가 좀 젊은 감각? 그러니까 뭔가 외관 디자인과 좀 어울리는 그런 하체의 세팅이라고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시승에서 토레스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외장 디자인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기존의 쌍용 차에서는 잘 없는, 그러니까 좀 보편 타당한 좀 무난함,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숙성 또는 이제 구동계의 이런 소음,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아주 이게 조용한 차는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000rpm 이 속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보통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데, 이 차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노면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당연히 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체 방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 최소한 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차는 아무래도 그 높은 키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 시에 그 위쪽에서 들리는 전면에서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립니다.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앞쪽의 시야가 꽤 잘 보이고요. 좌우의 그 사각지대도 꽤 적은 편이고, 특히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이 차는 그 보닛 쪽에 그 디테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저런 거치대 손잡이라든가 앞쪽에 그 디테일들이 좀 잘 보여서 이제 운전하면서도 저런 외장 디자인을 눈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쪽에 유리가 좀 얇아서 그런지 이제 측면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날에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물소리가 좀 가깝게 들리고, 실제로 이 측면 유리도 좀 얇은 편이죠. 심지어는 이제 워시액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워시액이 이제 측면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워시액이 흐르는 소리도 좀 들려요. 이렇게 대략 한 80 정도로 주행할 때. 이 차는 저 최근에 타본 차 중에서 가장 저 내리막 코너에서 그 차 모션이 좀 되게 허둥지둥하네요. 그러니까 이 급의 SUV는 최근에 시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측 가능한 이제 회전할 때 그 이제 범주가 있는데 이 차는 그 범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회전할 때 뭔가 안쪽으로 파고 드는 것 같으면서도 언더가 또 많이 나고 회전할 때 뭔가 그 모션이 좀 허둥지둥합니다. 실제로 타이어의 그립도 좀 모자라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는 게 조금 전처럼 충격이 좀 강하게 오는 그런 과속 방지 터널을 넘을 때는 특히 첫 충격이 좀 되게 강하게 좀 뾰족하게 와서 이제 거기서는 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아주 그렇게 무거운 차가 아님에도 회전할 때는 차가 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요. 하체가 또 단단하지만 실제로 회전할 때는 또 차의 기울어짐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실 20인치도 가속력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 18인치는 아무래도 좀 휠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때 시승할 때 샀던 20인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2초인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이코녹스보다는 이 차가 한 2초 정도 빠르고요. 투싼과도 대략 비슷하고 스포티지보다 가솔린보다는 조금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차들과 가속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변속기가 조금 반응이 느린 걸 제외하면은 전체적인 가속력은 그냥 무난하게 1열 위주로 타고 다닐 만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력 성능과는 별개로 그 엔진 소리는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가속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 영역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터보의 그 흡기 빨아들이는 소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크게 나기도 하지만 그 중간 영역에서 약간 좀 그 금속성의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서도 듣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높게 올리면은 오히려 약간 좀 더 베이스 톤으로 이제 저쪽 아래에서 발 밑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엔진 소리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사운드 세팅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티볼리라든가 또 코란도와 소리가 또 약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속력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엔진은 변속기와 이제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떼놓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킥다운 할 때 이렇게 반응이 한 템포 정도 느리거든요. 근데 뭐 기존의 쌍용차들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반응이 조금 늦게 세팅된 차가 주행할 때 변속 충격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변속 충격이 전체적으로 작긴 한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튀긴 하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 아래쪽에 액정 화면을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걸 눌러서 그러니까 노말과 스포츠 윈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다른 쌍용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노말에서 스포츠로 바꾼다고 해서 이 반응이 좀 더 빨라지거나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덜하죠. 이게 차종에 상관없이 쌍용차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와 좀 비슷한 그런 세팅인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노말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좀 살짝 밟아도 노말보다 좀 더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차도 ISG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약간 좀 느긋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은 ISG로 일단 엔진이 꺼질 때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꺼집니다. 근데 이제 반응 시간 있잖아요. 재시동 될 때 이거는 요즘 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좀 늦게 느껴져서 만약에 ISG랑 오토홀드랑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내에서 가다 서다가 잦은 그런 환경에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저는 1열이 이 차 기준으로 좀 하체가 좀 단단하고 댐핑도 단단하고 상하 거리도 적어서 보통 이제 이 사이즈는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승차감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2열의 댐핑은 1열보다 약간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1열에서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은 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음 역시도 이 사이즈의 SUV의 2열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또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고속에서 전면에 풍절음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악셀 하면은 엔진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 거의 소음의 대부분은 이 풍절음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전고에 비해서 괜찮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큰 차 옆을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보통 차들이 다 휘청하잖아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큰 차 옆을 고속으로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좀 휘청됨이 다른 차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또는 그 마력수에 맞는 그런 수치예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에서 한 25 사이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한 17, 대략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속 주행 시의 순간 연비는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 차가 그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저속, 저부하 상황에서는 연비가 괜찮은 편이고, 고회전, 풀악셀, 뭐 고속 이때는 또 생각보다는 또 기름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한 90 정도로 이렇게 정속주행 크루징 하잖아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그러면은 대략 한 16 정도 리터당 이 정도의 그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반면에 고속이나 10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그거보다는 또 연비가 떨어지고요. 스포츠로 회전을 하면은 그 모션이 조금 더 스포티해지긴 하는데, 뭔가 이게 이제 요즘에처럼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 차가 회전할 때 그 운전대를 이렇게 좌우로 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잠깐 그 좀 잠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있고, 요즘 이런 차 거의 없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회전할 때 좀 되게 그 좌우로 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타본 그 요 사이즈 SUV 중에서는 이렇게 회전할 때의 운동 성능이 좀 가장 좀 떨어지네요. 예, 이번에 제가 렌터카로 뽑은 토레스 T7 18인치의 사륜 사양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 주행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인치 풀옵션 사양 대비해서는 승차감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소소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열의 댐핑은 생각보다 좀 단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레스가 기존의 쌍용답지 않게 그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그런 구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장 디자인과 함께 지금 토레스가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인기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됩니다. 토레스는 이번에 다시 타봐도 외장 디자인이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T7만 해도 이 차가 지금 T7의 노옵션인데 이것만 해도 어지간한 또 편의 장비는 다 있고요. 예를 들어서 T7 트림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하이패스가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가 있고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ACC가 아니라 일반입니다. 그래서 차간 거리를 조절은 안 되고요. 그래서 토레스는 장점이 많긴 한데 또 단점도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품질이 약간 좀 불안정한 면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AS를 받으면 되지만 이제 밀리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토레스로 이제 전고 일주를 했을 때 하루 반 동안 엔진 점검 경고등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좀 차량 컨디션이 좀 갈팡질팡 했는데, 그게 또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또 지금까지 엔진 점검 경고등은 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딱히 잡소리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유리 있잖아요. 여기서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 탔던 그 GV70 도어 트림에서 나는 소리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소리는 좀 작은데 이게 귀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좀 잘 들리죠. 그래서 운전할 때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 이렇게 유리 꽉 밀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 쌍용차를 시승을 할 때 제가 주행에서는 변속기가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레스는 변속기보다는 2차 기준으로 보면은 1열에서는 좀 호불호가 좀 너무 강하게 나뉠 수 있는 그런 좀 단단한 승차감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새 차가 나올수록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티볼리라든가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든가 그런 차들보다는 변속기가 좀 더 개선이 됐어요. 예, 이로써 쌍용 토레스 1.5 가솔린 18인치 사양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